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주말 대비해서 4% 하락한 11만 2,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시장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예요. 보시다시피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밑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유동성 시장의 힘이 지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지간한 악재에도 시장 자체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순환매식으로 지금 시장을 올리고 있거든요.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조선 기계 쪽이 약간 좋았던 모습이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글쎄 개별 바이오로 또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이제 바이오랑 장 떨어지면 이제 언택트고 시장이 오르면 이제 컨택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이오만 놓고 본다면 여태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 셀트리온 관련주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 관련주 그다음에 삼바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시장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에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시면 태고사이언스라든지 KPMS라든지 일양약품이라든지 연예 쪽이 좀 약간 좋아서 순환매가 약간 그쪽으로 간 모습이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현재로는 셀트 애들이랑 셀트 삼형제랑 삼바랑 이렇게 크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 LB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를 일단 기술적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5일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꼬리 장악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꼬리가 없고 이게 몸통이었다면 훨씬 더 좋을 뻔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양호하다. 왜? 5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태여 셀케랑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셀케도 보시면 이 당시 때 이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양호하게 잘 올라가줬죠.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양호하게 잘 올라가줬어요. 그리고 잠시 과매수권에 걸렸습니다. 잠시 이 당시 때 보시면 잠시 과매수권이 걸려서 5일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회복을 못했었어요. 5일선을 회복을 못하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하고 다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 당시 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모습인데 5일선 회복하고 못 회복하고의 차이는 이런 좀 큰 굴곡이 나와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고, 이제 파미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미셀도 이 당시 때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나름 치고 올라와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니까 나름 큰 파동은 없었었어요. 기간 조정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기간 조정이 들어오다가 나름 좀 차트가 지저분하게 흘러가죠. 나름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지저분하면서 그 와중에 진정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됐으니까 이 다음 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때 시세 분출이 나왔네요. 그리고 갭 상승을 하고 갭은 지켜주고 있고 이 삼각형 수렴은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높아도 이때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종가 타이밍.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LB를 보시면 좀 세밀하게 보시면 어저께 5일선을 일단 회복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현재로서는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기간 조정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글쎄요, 에코프로 BM처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에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이라도 내일 요 밑에서 이렇게 샛별형 정도가 나와도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셀케를 보셨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굴곡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샛별 정도는 밑에서 나도 상관이 없는데 약간 좀 더 몸통이 약간 큰 마이너스 한 2, 3%짜리 나온다면 재차 하락을 했다, 굴곡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LB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1차 변곡점은 이미 나왔어요. 아까 셀케도 보시면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LB도 일단은 1차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자, 금요일날 장 끝나고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됐다. 그래서 약 3,400억 원의 금액이 입금이 됐다, 납입이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1차 변곡점이 나왔고 이제는 그러면 2차 변곡점을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물론 어저께 금요일날 또 블랙록이라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었죠. 2차 변곡점을 기다리는 순간인데요. 회사에서도 이미 3,400억 원이 들어왔고 이제 이 3,400억 원을 정말 잘 써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회사에서 강조했던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 와중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건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찌되었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있기 전까지는 제한 아닌 상승할 때 제한 아닌 제한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가 상승 면에서 본다면 그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끝나야 보이지 않는 제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제한이라 하면 이 당시 때 유상 증자할 때 하락에도 제한이 있겠지만 상승에도 제한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풀첸 박사한테 그게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된다면 HLB는 올해부터 로열티 수입이 생기는 거죠.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플러스 현재 HLB는 무형자산만 갖고 있는 거죠. 리보세라닙이라는 무형자산만 갖고 있는데, 이 무형자산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서제약한테. 그게 일단 의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이 돈을 정말 요긴한데 잘 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3,400억 원이 금요일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며칠 전 분명히 회사에서 3,400억 원이 들어올 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보다 2, 3일 전에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죠. 약 300억 원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만약에 현금으로 환가를 한다고 하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겠고요. 지난번에 블록딜하고 50억 남았다고 예상을 하면은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현금이 현재 진 회장한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 재산이죠. 회사 돈이 이렇게 있는데 개인 재산을 담보 대출을 했다는 거는 이자 비용 부담이 있음에도 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회사 자금이 쓰이기 전에 대표이사 자금이 쓰일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개인적인 추론인데, 회사 돈 쓰기 전에 분명 어떤 진 회장의 타이틀이 들어가는 이를테면 지분 정도가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먼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그거 호재도 일단 있고요. 그 호재와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걸친다면, 그렇게 해서 기간 조정이 양호하게 잘 마무리된다면 2차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이랑요, 금요일날에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 돈 들어오는 거 일단 크게 보시면 여러 장기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그 자금을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